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산 문수봉을 오르기 위해 광화문에서 7212번 버스를 타고 구기동 승가사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구기동 승가사 입구 버스 정류장을 출발로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구기분수 앞을 경유한 다음 승가사를 들려본 후 비봉과 사무바위 승가봉과 문수봉을 오른 후 대남문과 문수사를 거쳐 구기계곡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하늘은 화창하고 쾌적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기에 가을 분위기를 느끼며 산행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기탐방지원센터입니다. 승가사까지는 1.6km 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기탐방지원센터 앞에는 만남의 장소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계곡에서 스며나오는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기분으로 산 능선을 걷고 있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 산 계곡입니다. 산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단풍이 든 것으로 보면 산 정상 부위에는 단풍이 지고 없겠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박새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구기계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곡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룽교입니다. 귀룽교 주변에는 귀룽나무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5월부터 8월까지 하얀 귀룽나무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정교입니다. 우정교 계곡에서는 거들치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기계곡 삼거리 쉼터입니다. 산행 중에서 오는 여독을 풀며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이며 승가사 코스와 문수사 코스로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승가사까지는 700m 거리이며 대남문까지는 1.7km 거리가 되겠습니다.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지역은 출입 금지 표지판을 부착해두고 있네요.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시원한 맑은 물소리가 청량감을 주고 있습니다.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치 내 자신이 신선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푸른 숲 계곡을 보아오다가 오색 단풍이 물든 계곡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산 높이 오를수록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쓸쓸한 산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승가사 입구 능선입니다. 승가사를 먼저 둘러본 다음 비봉과 사모바위로 가보겠습니다. 승가사 일주문 앞에 써놓은 연역에 의하면 1300여 년 전 신라 경덕왕 15년 단기 3089년 수태선사가 세칭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고 일컬어지던 당서역 신승 승가대사를 기르기 위해 삼각산 남쪽의 승지를 가리어 석굴을 개착하고 굴암자를 조성한 후 신승 승가대사의 상을 모형하여 승가사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운교로 올라가기에 앞서 먼저 승가사 사적비와 부도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부도탑과 사적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도탑에는 무화당 비군이 상륜 부도탑이라 써놓고 있습니다. 구층석탑입니다. 장엄한 모습의 구층석탑을 승가사 전면 중앙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층석탑 앞에서 서울 남산과 남산타워가 조망되고 있습니다. 데크 계단에서 바라본 승가사 구층석탑과 북한산 비봉전경입니다. 승가사 대웅전으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승가사는 대한불교조 계종의 직할 교구인 조계사에 속한 사찰입니다. 수행 중이오니 정숙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승가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대웅전 왼쪽은 영산전과 우측엔 명부전을 두고 있으며 대웅전 전면으로는 범종각과 종무소를 두고 있고 대웅전 뒤편에는 약사전과 강노양, 마의 열의 좌상을 배열해 두고 있습니다. 승가사가람 전경입니다. 승가사 뒤편에는 사모바위가 위치하고 있으며 승가사 우측으로는 비봉이, 좌측으로는 승가봉이 위치하고 있어서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가사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우측에는 명부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사전과 강노양, 마의 열의 좌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사전입니다. 약사전 석굴 내부에는 고려 현종 때 조성된 보물 제1000호로 지정된 승가사 석조 승가대사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고승으로 중국 당나라에서 전도하여 관세음보살로 칭송받았던 고승이라고 합니다. 마의석불 석가열의 좌상 입구에 위치한 강노양입니다. 강노양 앞을 지나게 되면 마의석불 석가열의 좌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게 됩니다. 종로구 구기동 마의석불 석가열의 좌상은 고려시대의 마의불상으로 석가모니불을 봉안해 두고 있으며 보물 제215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봉을 먼저 들린 후 사모바위 방면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가사 입구에서 비봉까지는 약 9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봉과 사모바위 능선으로 이어지는 계곡입니다. 승가사 입구 삼거리에서 사모바위 삼거리 능선까지는 약 4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산 높이 오를수록 만추의 계절임을 느끼게 합니다. 단풍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데크 계단을 올라서자 암능지대가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올라서면 사모바위와 비봉능선이 나오게 됩니다. 돌 계단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무가지에는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없는 앙상한 가지들만이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계곡 능선 위에는 아름다웠던 단풍들이 낙엽이 되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계절이 찰나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모바위와 비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봉과 사모바위로 이어지는 능선길입니다. 비봉을 400m를 남겨두고 있으며 대남문을 1.9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비봉을 들린 다음 다시 사모바위로 가보겠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봉이 살포시 조망되고 있습니다. 비봉입니다. 해발 560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비봉은 비봉 암봉 위에 신라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는 독특하고 특이한 산 봉우리입니다. 신라진흥왕은 백제 한강유역을 영토로 편입한 뒤 직접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 암봉 위에 순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국보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진품은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놓았다고 합니다. 비봉위에는 산객들이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서 좁은 바위 틈 사이를 비집고 오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위험 방지를 위해 다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비봉에서 사모바위로 향하는 능선길입니다. 토요일이라서 많은 산객들이 가을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승가사 방면과 대남문 방면 갈림길 능선입니다. 사모바위 밑에 위치하고 있는 무장공비들의 은거 장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인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이곳 사모바위 및 바위 틈에서 수경지를 선택한 후 최종 공격 목표지를 재점검했던 곳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머무를 공간을 어떻게 알고서 이 높은 곳까지 찾아올랐을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밀랍 인형입니다.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해발 560m 높이의 사모바위입니다. 사모바위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코스인 승가봉과 문수봉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의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 관리들이 쓰던 사모를 닮은 데서 붙여진 바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모바위 아래 헬기장은 예전 육군부대가 위치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모바위에서 바라본 비봉과 향로봉입니다. 사모바위에서 대남문까지는 1.7km가 남아 있습니다. 사모바위에서 승가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입니다. 산책로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산행하기 좋은 최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청명하고 쾌청한 날씨 속에서 산행하고 있으니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승가봉을 오르며 바라본 북악산과 서울 시내의 전경입니다. 사모바위와 비봉, 향로봉도 조망되고 있습니다. 승가봉 정상입니다. 해발 567m 높이의 승가봉은 사모바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승가사의 명칭을 따와 지은 암봉입니다. 승가봉에서 바라본 문수봉과 보현봉입니다. 북한산 백운대를 비롯하여 용출봉과 용혈봉, 증취봉과 나월봉, 그리고 나한봉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승가봉에서 내려가는 암릉 코스입니다. 북한산 통천문으로 향하는 능선길 위에는 낙엽이 지고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추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홀로 조용히 가을 분위기를 느끼며 산행하고 있는 산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산행한다는 것은 산을 즐길 줄 아는 산 마니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산행의 멋을 아는 산객들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 통천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바위이기에 많은 산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산행은 이런 데서 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통천문을 통과하며 뒤를 바라본 통천문의 뒷모습입니다. 통천문을 벗어나면서 바로 암릉지대가 이어집니다. 세 줄로 안전하게 시설해놓고 있으나 자칫 방심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지는 암릉지대이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미있는 코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전 구간에 걸쳐 등산 코스를 잘 조성해 놓고 있기에 체력에 맞추어 걸으며 자연을 즐기는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수봉을 향해 이어지는 코스가 쉬운 코스와 힘들고 어려운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나 저는 힘든 암벽 코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벽을 타고 오르는 암벽 코스가 되겠습니다. 위험한 코스이기는 하지만 암벽을 타고 올라서면 문수봉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짜릿한 스릴감과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암벽에는 쇠 파이프로 연결해 놓은 손잡이가 있으니 암벽 타는 데만 집중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암벽을 타고 오르다가 힘이 들면 반드시 쉬면서 올라야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암벽을 타고 오르며 뒤를 바라본 승가봉과 사모바위, 그리고 비봉능선이 아름답게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암릉 코스입니다. 문수봉으로 향하는 암릉 코스가 가장 핫한 하이라이트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암벽 코스를 타고 올라서면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입니다. 암봉에 잠시 올라 주변 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이한 기암괴석 옆으로 보현봉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암봉 위에서 바라본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아래는 문수사가 위치하고 있기에 문수봉이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멋있는 코스입니다. 자연을 즐기며 산행하기 좋은 아름다운 코스가 되겠습니다.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암릉 코스입니다. 이곳 암릉 코스만 올라서면 문수봉이 되겠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인 것 같습니다. 문수봉 옆으로는 나한봉이 되겠습니다. 오늘 산행의 최종 목적지인 문수봉에 도착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서 문수봉을 오를 수 있어서 자연의 감사함을 표해봅니다. 해발 722m 높이의 문수봉 정상입니다. 문수봉 정상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에 바로 옆 암봉 위에 정상 표지석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암봉 위에서 문수사가 내려다 보입니다. 보현봉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코스가 조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최정상 백운대와 만경대도 조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대남문을 지나 문수사를 둘러본 다음 문수사 계곡으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문수봉에서 능선을 타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대남문에 이릅니다. 이곳 대남문을 통과하여 문수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남문은 북한 산성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문이며 1711년 숙종 37년에 축조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대남문을 지나자마자 우측 방면으로 가다 보면 문수사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문수사는 고려 예종 4년 대감탄 영국사께서 주위의 절묘한 기암괴석과 자연 경관을 그리고 천연동굴에 매료되어 이곳에다 부루를 지은 후 문수암이라고 정하고 천연동굴을 문수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수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나한전과 삼성각을 두고 있으며 천연동굴 굴법당은 기도도량이라고 합니다. 응진전입니다. 응진전 옆에는 천연동굴 기도도량입니다.
문수사에서 바라본 보현봉입니다. 문수사 뒤편으로는 문수봉을 두고 있으며 앞에는 보현봉을 두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불법을 밝히는 석등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부도탑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봉에서 문수봉 산행 코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